목리 부린다는 말 알고 계시나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부리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게 잘 쓰지 않던 말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고 김종필 총리가 내각제 안 하면 목리 부릴 거라고 말한 뒤에 유명해져서 다시 부활한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그로, 트롤링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보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어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보기 안쓰럽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기라는 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는 반성과 성찰의 재료이며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오직 눈앞의 일 뿐입니다. 수습하고 감당하고 다음 일을 합시다. 11월 9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9340님, 부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데 혼자만 패배를 인정 못하는 그 사람이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알아서 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9867님, 웅디가 선물해 주신 커피 쿠폰 엄마랑 데이트하면서 행복하게 잘 마셨어요. 웅디가 커피 쿠폰 선물해 주신 거라고 자랑했더니 엄마가 활짝 웃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웅디, 허지웅쇼 최고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효녀인지 효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효심이 지극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작은 거 저도 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금보라님, 웅디 밖에서 잠깐만 걸어도 코가 얼얼해지네요. 얼얼해지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추위에 약해요. 이런 식의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추위를 많이 타요. 겨울생이라. 그런 거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라 별로 싫어하는데 제가 겨울생인데 춥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괴롭습니다. 왜 춥지? 남들보다 좀 더 잘 추워요. 자,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또는 저희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날씨도 좀 차고 그래서 가슴 찡한 멜로 영화 한 편 골라봤습니다. 홍콩 로맨스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장만옥, 여명주연의 천밀밀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양인숙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아침 출근길에 우리 회사 외국인 친구들이 전화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딸과 비슷한 나이에 다른 나라 와서 고생하는데 참 대견들합니다. 저희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운 날씨에 힘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마음이 따뜻한 친구분들이네요. 예. 외국인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구별 안 해도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이제 이미 다문화 사회라는 게 실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네요. 내일 출근하실 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좀 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김형식님, 저희 엄마는 뭐든 다 씹어 드십니다. 포도는 씨랑 껍질까지 다 드시고 치킨도 뼈까지 다 드세요. 정말 하나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중에 최고는 개 껍데기인데요. 그것도 다 드십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제발 이 다치니까 그만 먹고 버려요 라고 해도 엄마는 꿈쩍도 안 하세요. 신기한 건 엄마 이가 튼튼하다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걱정입니다. 웅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식님이 뭐 어떻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어머님이 그렇게 지금 평생 사셨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다만 좀 그 잇몸 같은 게 좀 다치지 않을까, 그 개껍데기 말씀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너무 옆에서 뭐라고 하시면 더 고집 부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개껍데기 같은 것만 좀 이제 좀 못하게 말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나 수박 이런 건 저도 씨 안 뱉어요. 그냥 먹습니다. 씹진 않고요. 어떻게 다 씹으시지? 희한하네. 조상현님, 제가 갈수록 눈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모나리자라고 놀리는데 이제는 믿었던 가족들까지 저를 모나리자라고 놀리네요. 너무 속상해요. 눈썹 문신이라도 해야 할까요? 웅디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눈썹이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병원 다니는 동안 눈썹이 아예 없었는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또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자꾸 놀리니까 더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남들은 또 이게 특히 뭐 더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팔자주름 비슷한 끼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얼굴에. 그러니까 그걸 동생이 막 엄청나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봤던 다이하드 떠올랐는지 나보고 자꾸 브루스 윌리스라고, 중학생인데 자꾸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팔자주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그 신경 안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 신경 쓰는 거지. 너무 큰 심려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전지적 리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여석은 동지, 우리 어쩌지? 나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소정에게 말하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너를 보고 싶어. 오늘 무법지대에서 만나볼 작품, 장만옥 여명주연의 영화 천밀밀입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해보고 2번 정도 더 해보고 개선이 안 되면 그냥 없애는 걸로. 좋지 않나요? 변호사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보고 싶으시다고. 가벼운 탄성이 나왔어요.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멜로 영화 두 주인공으로 처음부터 변신을 하셔서 한 말씀씩 해주셨습니다. 자, 장만옥 역할을 맡았던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명 역할을 맡았던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천밀밀. 근데 왜 갑자기 천밀밀?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예. 감성 느낌 좀 살려서 우리 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자 허나몽 평론가님이 고르신 게 아닐까. 네. 그래도 변호사인데. 입에서 감성이라는 말이에요. 피디님께서 예, 지난주에 이제 방송 끝나고 이번 주는 좀 가을 그 감성 물씬한 이 표현보다는 진한 멜로 없나요? 진한 멜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로 극장가에서요. 어. 진한 멜로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전 좋아요. 나는 멜로 영화도 SF 영화를 틀어달라. 언젠가 그거 해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몇 작품을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이게 1000mm 네, 당첨이 된 거죠. 현어몽 평론가에게 네. 1000mm 어떤 네. 영화입니까? 사랑은 운명인가? 아 사랑은 운명이다. 네. 신유진 변호사님도 1000mm 당연히 옛날에 보셨을 텐데. 그럼요. 다시 어떤 봤죠. 영화입니까? 저에게는 이 아련한 노래로 대체할게요. 哦甜蜜蜜，你笑的甜蜜蜜。 앞에서 한 거보다 이게 나은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저는 다시 봐도 너무 뭐랄까 예. 이 첫사랑이란 이런 것. 음. 그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이게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 행동이 나도 이게 사랑인지 몰랐어라고 그냥 아니야 원래 난 모르던 대로 살 수 있어 없었던 대로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외면했다가 그거를 결코 사랑이라는 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가치가 내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그 크락션 한 번 빵 잘못 눌렀는데 다시 막 돌아와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그래요. 제가 고3 때 이걸 이제 비디오로 네. 출시가 돼가지고 그때 네. 이제 빌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얘기가요. 예. 되게 핵심인 게 1000mm 예. 국내 개봉, 극장 개봉했을 때요. 예. 별로 관객들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비디오로. 맞아요. 그때는 이제 비디오 시장이 있었는데 예. 비디오 시장에서 극적으로 네,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바로 1000mm. 그러니까 고3 때 어지간하면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왜 봤는지 모르겠어. 멜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여명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네. 약간 제 기준에서 너무 느끼하고 맨날 멜로 영화만 줄창 찍어대고 네네, 이때 그렇죠. 한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랬는데 왜 빌렸는지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입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요? 그런가? 근데 영화 보고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되게 감성적이라서 그래서 멜로 영화를 싫어해요. 보면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런 게 사람이 있죠. 예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떠오르는 영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줄거리를 알아봐야 할 텐데 많은 분들 아마 좀 기억에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허나운 평론가님이 소개를 해주실 텐데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될 텐데. 연습해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986년 상하이 토박이 여서군은 성공의 꿈을 안고 홍콩에 도착합니다. 여서군은 동양의 이교를 만나 친하게 지냈지만 고향에 약혼자가 있었고요. 이교도 여서군이 마음에 들었지만 주식 실패로 마사지사를 하다가 폭력배 보스와 연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후 여서군은 홍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다 이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향한 감정은 여전합니다. 이를 여서군의 아내가 눈치채고 여서군은 다시 한번 이교와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여서군은 결국 아내와 헤어지고 미국으로 향하고 보스 남편을 잃은 이교도 뉴욕으로 향하는데 이 둘은 둘 다 좋아했던 가수 등려군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자대리점 앞에서 운명처럼 재회하게 됩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나아졌죠. 밤새 연습했어요. 이것도 한 2주 더 해보고 발음에 힘을 달라봐요. 힘을 주란 말이야. 네. 감정이 있어야 되군요. 아까 보는데 동향의 이교, 네. 이교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손 교수 동양의 이교도를 얘기해요. 자꾸 동양의 이교도라고. 영화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동양의 이교도가 뭐야? 갑자기 동방불패가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 그 이번 주에는 밤새 연습했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하루 종일 예. 예. 그러고 나올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게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대꾸 복구가 있어야 돼요. 좀 그래도 힘을 주고 풀고. 그렇구나. 예. 좀 가을 멜로라서 예.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예. 기름칠한 목소리로 좀 소개를 한 건데 캐치를 잘 못하셨네요. 그렇군요. 제가 또 이제 그런 간지러운 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김두래님 오메 두 분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하지만 또 강진미님 연기 대박. 정숙미님 간만에 큰 웃음 웃었습니다. 이현미님 오늘도 아침부터 너무 귀여우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래도 한 75% 정도가 네.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댓글이요. 제가 줄거리를 읽기 전에 나온 댓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노래.
김미라님 저도 이교도로 들었어요. 동양의 이교도. 한혜영님 저도 이교도로 들었어요. 지금 왜? 두 분이 하필 이름이 이교야. 동양의 이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천밀밀 그 참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죠. 그 등려군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네. 그 텔레비전 앞에서 네, 그게 운명처럼 제외하는 그렇죠. 그 두 사람만. 신일 변호사님 네.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운명. 사랑, 운명. 그러니까 그 사랑에 관한 운명.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네.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보지만 예. 그게 이 영화처럼 다 결국엔 다시 만나는 이라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그 희박한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듯이 이 사람이 자리 잡는 거죠.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남편이 이걸 듣고 있는 관계로 예. 제 인생의 첫 남자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댁에 계시는 방구석 평론가님께서 바로 그 운명적인 사랑 아니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진짜로 이 남자를 만나고 왜 신은지 변호사님 거짓말할 때 말 앞에 어를 붙인다? 아니 그렇죠. 말씀하실 때 보면 보통 움직임이 크지 않으신데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막. 대답 전에 어를 붙여.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를 붙입니다. 예. 정말 신기하게도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 연속으로 예. 일주일 내내 만난 거예요. 예.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댁에 계시는데 당연히 매일 만나지 않나요? 아니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은 참 좋으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 허범 평론가님은 천밀밀을 네네. 보면서 네네네. 이 사랑, 네. 운명적인 사랑 네네.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 혹은 뭐 자기도 네. 그런 적이 있다. 아니요, 전 그런 적은 없으니까. 예. 네, 아직도 지금. 아니지, 아까 변호사님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적인 사랑은 존재하는데 네네. 그게 늘 무조건 정말 만나는 인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에겐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보이지도 않고 있고.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예. 네, 사랑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운명이 정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천밀밀 같은 경우는 이 여서군과 이교. 네. 이 만남이 예. 10년 동안 계속 어긋났다 만났다 어긋났다 만났다 이러잖아요. 결국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건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한 운명을 말하는 게 이 작품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운명을 또 10년 동안 기다린다고 그러면 이건 또 일종의 좀 희망 고문이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사랑에 관한 한 마음에 관한 한 또 이제 다들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상대는 나는 뭐 이제 그동안 계속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기억 못하고 네네. 그동안 계속 상대는 나만을 좀 기억하고 그렇죠. 나만을 예. 좀 기다려 왔기를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영화 뭐죠? 송중기 씨가 그 늑대 소년. 늑대 소년. 네. 그 영화도 그렇죠. 결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계속 나를 기다리고 네, 나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40년, 50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예. 네, 너 오겠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거는 왜 동물보호협회에서 왜 가만히 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줄거리 얘기까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장만옥이 중간에 이제 결혼을 한 이 여명을 만났다가 다시 사랑하는 감정을 서로 확인해요. 확인을 했는데 장만옥이 자기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이제 그 보스 폭력배 보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떠나야 된다. 예. 내가 너랑 함께 떠난다는 걸 알리고 가야 된다.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고 갔는데 차마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남자를 찾아 떠났어요. 저는 근데 그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남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막 이제 수배 중이었고 이제 잡히면은 막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이 여자가 이제 막 울면서 당신이 걱정된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이라도 다른 남자 만나라. 언제나 그렇듯이 다른 남자 만나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장만옥이 못 떠나는 거야. 혹시 그 폭력단 멤버와 삼각관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두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의 아련한 감정을 담은 영화 천밀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천밀밀. 보기 드립니다. 1번 꿀처럼 달콤한,
2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3번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등려군의 천밀밀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开在春风里，在哪里？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오늘 천밀밀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돌발 퀴즈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보기 중에 굉장히 익숙한 뭔가 있을 텐데 그거는 다른 영화, 다른 홍콩 영화 제목이니까. 그렇죠.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달달한 걸로. 왜 이게 막 눈에서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여명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여명의 눈에 관한 영화였죠, 천밀밀. 그렇습니다. 천밀밀 상도 참 많이 받았고 이 영화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늦게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 와서 뭐 중국에서 경제적 활동이 힘드니까 극중 주인공이 이제 여명이 연기한 요서군과 장만옥이 연기한 이호가 홍콩에 와서 이제 돈을 번다는 그런 좀 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 우리 불편하다. 왜 본토가 가난하냐? 그렇죠. 예, 그래서 후에 굉장히 늦게 개봉을 했었던 거죠. 근데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엄청 늦게 개봉해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설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봉을 좀 막거나 아니면 나중에 굉장히 늦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천밀밀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이걸 뭐라 그래요? 열등감? 이런 열등감에서 이제 벗어난 시점이 2015년.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가난했다라는 말 들어도 전혀 뭐 옛날에 그랬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게 2015년이라는 그렇죠. 뜻이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홍콩 영화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하는 그 분들이 계셨냐면 뉴웨이브 홍콩 영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홍콩의 중국 반환을 두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났다 헤어졌다 그렇죠. 만났다 헤어졌다라고 하는 설정들이 홍콩의 중국 반환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좀 떨어져 있다가 결국 이 둘이 반환됐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함의들이 있으니까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던 거죠. 0738님 허지용 쇼 오늘 좀 너무 달달하네요. 외로운 솔로는 울고 있습니다. 연애가 뭐예요? 무미건조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리 언젠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허남원 평론가를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컴퓨터 할 9000으로 분장을 시키고 그럼 저 코에다가 빨간 그 동그랗게 빨갛게 해야 되겠네요. 분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천밀밀하면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유명합니다만은 역시 OST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또 방금 전에 등려군의 천밀밀 듣고 왔는데요. 변호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그 느낌 이게 뭐랄까 팍 쏟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정말 애매한 단계에서 계속 외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이런 영화가 저는 오히려 터진 감정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막 계속 사랑하는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 외면하고 서로 나는 참고 살 수 있어. 뭔가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건 천밀밀 같은 이야기다. 저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또 이효는 워낙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은 워낙에 성공 지상주의여가지고 난 성공으로만 나는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중국에 본토에 집 사드리고 내 집 사고 난 부자로 살겠다. 성공
성만 바라보는 여자가 사랑 같은 거 나는 관심 없어. 우린 잠시 그날 밤 너무 외로웠고 우린 그냥 서로의 그냥 몸이 필요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이 필요했다고요? 예, 서로 그렇죠. 이렇게 포옹을 예. 하거든요. 예. 따뜻한 포옹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예. 아, 제가 표현 너무 강하겠네요.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가끔 그럴 때도 네, 있죠. 뭐. 따뜻- 등려군이 필요했던 이유를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화제를 전환을 시켜주셔서. 음악이 이제 좋기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예. 등려군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극 중에서 예. 시간 변화에 맞추는 예, 그런 예. 또 시간을 좀 예.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음. 작품이 주는 건 음. 뭔가 이렇게 멜랑콜리한 감정이고 그러니까 추억의 어떤 느낌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별했을 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등려군의 음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활용을 했죠. 등려군의 음악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뭐 오래도록 인기가 맞아요. 있는 네. 예, 그런 노래를 근데 흥미로운 건 예. 이 천밀밀의 이제 주제곡을 등려군이 불렀으니까 등려군의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원곡은요 인도네시아 민요예요. 인도네시아 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천밀밀에서 등려군으로 알려지면서 또 국내에는요 예전에 체린 배우가 출연했던 그 사랑의 당신을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또 OST I'm still loving you. 러빙 유.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아, 러빙 유. 그런 노래들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 예, 불러주시는 예, 게 정말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걸그룹이 불렀죠. 두리안이라는 두리안. 그룹으로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빙 유.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천밀밀.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거기 사회지도층이 다 그 화교잖아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자기 문화 그렇죠. 인양 뭐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럴 거예요. 왜 갑자기 브랜드시 요즘 한복 공정 이야기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예, 천밀밀에 또 크리스토퍼 도일이 출연하기도 했었죠. 크리스퍼 도일이라고 하면 예. 정말 영화 팬들에게는 아유 네, 그 왕가위 감독의 이 그렇습니다. 촬영 감독으로 이제 예, 유명한데 예, 예. 천밀밀에서도 촬영을 했지만 또 여기서 그 극 중에 이제 외국인 커플로 이제 등장을 할 때 크리스토퍼 도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도일이 어떻게 이 천밀밀에 출연하게 됐냐면 장만옥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떤 커플을 딱 보는데 이거 크리스토퍼 도일 너랑 좀 비슷해 라고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혹시 너 출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그런 식의 캐스팅이 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짧게 나왔다가 네, 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별로 좋은 역할을 굉장히 했던 것 같고. 영어 수업을 하는데 받아줬고 막 연습하는데 영어 수업의 그 주제는 go to hell, go to hell. 왜 그런 걸 가르치는지 네. 예, 좀 이상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천밀밀에 담긴 이게 있을지 자 법률적인 내용들 살펴봐야 되는데 천밀밀의 법률적인 내용이 있나요? 아, 천밀밀에는 예. 제가 지금 뭐 홍콩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여기는 그 인생이 담긴 영화예요. 단지 사랑만이 아니다. 아하. 이 장만옥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하. 처음 홍콩에 도착해서 예. 열심히 돈을 벌면서 네. 계속 계좌를 확인해요. 근데 여명이 뒤를 봅니다. 그걸 왜 봐? 돈이 꽤 많으니까 예. 장만옥이 그래요. 돈 많은 여자 처음 봐? 여명 입장에선 처음 본 거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서 계좌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상상할 수 없이 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명이 깜짝 놀래요. 장만옥이 요즘에는 시장 아줌마들도 전부 주식해서 돈 번다. 주식 좀 해. 그러면서 막 되게 시크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그 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네.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거 네. 뭐 인생의 큰 교훈이죠. 네. 예. 그래서 주식 시장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그럼요. 아, 요즘 주식 시장에서 예. 가장 큰 이슈는 개미. 개미동학도 개미동학이지만 예. 서학개미도 마찬가지지만 예. 미국 대선 미국 어떻게 대선. 됐느냐,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증시해주는 영향 이런 게 가장 맞아요. 이슈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확인하고 또 밖에서 영화보다도 허은영 평론가랑 미국 대선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하셨어요. 물어봤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가족
그 멜라니아 여사도 예, 만류하고 패배를 있다고 하죠. 패배를 인정하자.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트위터에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소송 결과를 확인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이 지금 선거인단 투표를 끝낸 거고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걸로 확정이 되지만 예. 그런데 이게 선거인단이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당선자 발표를 1월 6일 날 예,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그 전까지 준비 기간이 있고요. 네. 근데 뭐 거의 이것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거인단이 다른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뭐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 측에 이제 완전 대승인데 이게 바이든의 대승이냐 아니면은 반 트럼프의 승리냐. 네. 보통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후자 쪽을 그렇죠. 예,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하죠. 이게 사람이 살면서 호감도를 높이는 것, 나의 팬층을 높이는 것보다 나의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줄이는 게 어. 좀 인생을 길게 볼 때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주식 말하자면- 얘기해서 갑자기 말하자면 인생의 주식이 예. 비호감도를 줄이는 것. 야, 그것이 오늘- 이득이다. 오늘 이렇게 되는 허나운 거군요. 평론가님 네. 밤새 연습했습니다. 나 약간 소름 돋았어 방금 전에. 뭔가 네. 지금 토크가 약간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아 저도 지금 주식 얘기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좋은 얘기 하면 말 하나 꼬인 것 같아.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 그렇게 가서. 근데- 미국 주식 근데 그 이번에 미국 대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은 왜 저렇게 그 선거 제도가 복잡하냐. 특히 저 선거인단 제도. 네.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 불합리해 보인다. 왜 전체 인구수에서 이 득표로 따지질 않느냐 이런 분들도 많던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견 이제 뭐 합당한 말씀들이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은 애초부터가 이민 국가잖아요. 네. 네. 정말 다양한 인종들과 또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맨날 똑같은 사람이 당선될 걸? 맞아요. 네. 중국인 아니면 인도인?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인구도 많고. 인구수로만 네. 따지면은 이제 그런 걸 그렇죠. 방지하고자 예. 선거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또 한번 생각을 좀 넓혀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저도 그래서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간접 선거 꼭 필요할까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던 과정에 지금 말씀해주신 딱 그 견해, 그 지점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예, 저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이거를 바로 그냥 생각해 봐서 풀어내시네요. 예, 뭐 혼자인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죠. 운명적인 사랑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5704님. 여명 눈빛 연기를 보면 심장이 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자분이시었네. 지금 50대 아저씨인데도 여명이 네, 여명이. 네. 50대 아저씨인데 하나도 아저씨 같지가 않아요. 허남 평론가님 요즘 여명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어떻게 네, 요즘 연락을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 이제 예. 활발하게 영화에 이제 출연하고 가수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연락이 닿으면 제가 한번 좀 물어본 다음에 야.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초반에 여명의 눈빛이라든지 장만옥은 되게 진짜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그렇죠. 그런 눈빛이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막 여명은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방지축 막 네. 뭐든지 호기심 뭐든지 궁금해 이런 눈빛에서 나중에 영화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시 뉴욕에서 다시 만나는 네, 그 그렇죠. 장면 직전에는 이미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노애락이 네. 느껴졌던 눈빛으로 딱 변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천밀밀에서 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또 뭐가 네. 있을지 한번 좀 바라보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는 했고요. 네. 홍콩 반환 이야기도 좀 끄집어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뭐 이로 인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파장들을 우리가 지금 복격을 하고 있죠. 예. 네. 지금 뭐 시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콩,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콩 모든 영화, 홍콩 영화에서는 나중에는 결국 홍콩 반환 관점으로 영화를 보게 만들고 뭐 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 초반에는 본토에서 다 이제 홍콩으로 넘어와서 일자리를 찾고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 영화에서조차도 이제는 다시 본토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 네. 일감을 찾으러 본토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과연 홍콩을 대하는 이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시위가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시위를 막 무력으로 진압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 오히려 다 국내의 관점에서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삼권 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홍콩을 대하는 그 중국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그 맹자 책에 그 왕해 맹자. 오, 예. 그 왕해 양편에 나오는 건데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김은 하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김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일이니 하늘을 기쁘게 하면 천하를 지킬 것이요 하늘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것이다. 하늘을 그러니까 이쁘게 하면 천하를 지킬 것이요 하늘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만들겠다면 네. 하긴 중국 체제는 그렇죠.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세계적인 그런 시선은 역시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더 적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네. 여기 좀 우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홍콩 영화라고 이제 뭐 예전에는 많이 불렀고 지금 이제 뭐 그냥 중국 영화. 네. 중국 영화의 양상을 좀 이렇게 볼 때 과거 한 2010년도까지 나왔던 영화들 특히 이제 뭐 대작 영화들 위주로 네.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발전이 빠르다. 그리고 시선도 굉장히 좀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스스로의 역사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진시황에 관련된 부분들. 네. 그래서 야, 되게 예상보다 빨리 어떤 그 문화 의식이 선진국으로 그렇죠. 좀 접어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변화하죠. 근데 요즘 대작들 영화를 보면 네. SF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 내용이 그냥 무조건 통합이야. 맞아요. 무조건 통합 그리고 따르는 것. 그렇죠. 지도자를 따르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예전에 일인지. 보면은 막 지하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뭐 붉은 수수밭이라든지 예, 뭐 예. 챙카이거 영화라든지 예. 이제 그 중국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게 됐는데 요즘에는요 중국 영화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다가 그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하나되기 그리고 중국 민족이 화합하기 내용들을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했죠. 놀라운 게 허삼관 매혈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네, 그렇죠. 네, 허삼관 매혈기 이거 중국 거거든요. 그렇죠. 위화. 중국에서는 이거 연극으로도 못 올려요. 아, 사회 비판이라고. 그렇군요. 예. 너무 살기 힘든 팍팍한 예. 그 시대를 근데 이게 옛날 소설인데 네. 지금도 못 올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맞아요. 우리 그 설명해주신 부분들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 그 천밀밀도 네. 재개봉을 하고 개봉을 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뭐 그렇긴 하죠. 그런 마음가짐이 됐었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너그러움일까 스스로의 열등감을 좀 극복하는 그 계기도 언젠간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요 그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쿼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늘어나긴 했어도 32편 정도예요 1년에. 예, 그리고 자국 영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밀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32편으로 제한한 건 자국 영화를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좀 이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면 다 그 수입 쿼터에서 그 금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영화를 보기가 쉽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이죠. 변호사님은 최근에 중국 영화 보신 거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무간도 정도. 무간도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래도 1편이 꽤 오랫동안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렇죠. 세계 대중문화에. 맞아요. 그 예. 무간도 역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숨어 들어가는 경찰들인데 중국 본토와 또 홍콩 사이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서 뭔가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또 무간도라는 작품으로 또 보여주기도 한 거죠. 무간도도 그렇고 네. 흑사회도 그렇고 흑사회도 그렇죠. 예, 그런 종류의 어떤 맞아요. 그 본토와 어떤 뭐 홍콩 관계. 서로 이제 뭐 갈라진 어떤 기준들, 네.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영화적인 재미로 담아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루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금기시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는 블록버스터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가희 감독도 그 신작 발표가 아직도 막 늦어지고 있고 이러니까요. 네. 우리 주성치 영화 했었네요. 무법지대에서. 주성치 갑자기 생각나셨군요. 축구. 생각났습니다. 주성치 영화. 아니 무간도는 최근 다시 봤는데 그 미국판으로 또 영화 만들었잖아요. 디카프리오 나오고 그 영화랑 같이 비교해서 봤거든요. 디파티드. 디파티드. 음. 그래가지고 되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두 가지 다른 그 그렇죠. 예. 시선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놀라운 이야기 완성도 높은 영화는 네. 사실 그 국적을 초월해서 세계 다시. 그 어떤 그 나라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그 소구력을 갖는데 네네. 지금의 중국 영화는 오히려 좀 어떤 후퇴한 부분이 있는 그러네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의문이 예, 생긴다는 그래서 뭐 말씀입니다. 천밀밀도 국내에서는요 재개봉도 다시 하고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홍콩이나 중국 영화에 대한 향수가 있지 현대 홍콩 영화, 중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많이 끊어진 상태죠. 정말 정확하네요. 아쉽습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은 장만옥, 여명주연의 영화 천밀밀 살펴봤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영화 천밀밀을 뜻하는 말 바로 1번 꿀처럼 달콤함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죠. 역사 속의 극악무도한 사건들. 썬팀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 자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My Favorite Things 아침에 오면서 들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최고로 예 원래 좋은 노래인 건 알고 있지만 더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다 함께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 feel